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제시문 및 문항 분석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제 1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시행계획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기출문제 문제 1 해설, 문제 1 예시답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전형 시행계획입니다. 출처는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은 학생들이 하스 전형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 전형에서는 올해 모집 인원이 총 256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해당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서류평가 면접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100%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과 학생부 내용 모두 중요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통과를 하여야 2단계 면접평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국내고 학생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중에서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영어는 2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맞추셔야 최종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 변경입니다. 이전 해에 비해 2025학년도에는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아직 면접 방식에 대한 안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면접 방식이 바뀌는지는 반드시 추후에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뀐 내용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영어가 1등급 이내였는데 올해는 2등급 이내로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실수로 영어 1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영어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봤는데 이 계획은 교육부 지침 및 입시여건의 변화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후에 입학 각 전형 요강을 확인하셔서 꼭 본인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어 한 지문과 영어 2지문, 그림으로 총 3지문과 그림이 나왔고요. 2022년에는 한국어 3지문, 영어 1지문, 그래프로 총 4지문과 그래프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에서는 제시문 가와나의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다와라를 분석한 후에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의 문제 1번은 제시문 가나다의 방식을 설명하고 문제 2는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나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3지문과 영어 1지문, 도표로 총 4지문과 도표가 출제되었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한국어 2지문과 영어 1지문으로 총 3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의 문제 1번은 제시문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문제 2는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2024년의 문제 1은 사회적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문제 2는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문제를 봤을 때 나오는 문제들의 형식이 좀 비슷합니다. 한국어 몇 지문, 영어 몇 지문이 혼합된 형태이고요.
그동안은 도표, 그림, 그래프 문제가 나왔었는데 가장 최근 문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니까 연습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 1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 제시문 몇 가지를 설명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문제 2는 조금 종합적으로 어떤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1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문제 1은 사회적 관계에 관하여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교하라는 문제가 문제 1번에 종종 등장하는데 비교라는 말은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말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40점짜리 문제이므로 문제 2에 60점짜리의 분량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답변의 내용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압박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예시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고 시간을 쪼개 약속을 잡거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자기들끼리 만날까봐 걱정하고 또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굶기를 선택하며 결혼사진 찍을 때 친구가 없는 게 부끄러워 데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사회들,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적 수용성과 소속감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을 드러내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압박은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곧 재산이다 라는 사회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더욱 심화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저자는 강박적이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홀로 있는 것이 가치로운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쇼핑할 때도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시문 가는 홀로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영어 지문입니다. 영어 지문으로 제시문 가와 마찬가지로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외로움이 건강에 해악을 끼치며 심리적인 부적응과 함께 장기간 누적된 신체적 변화가 청년기 이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로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심장 혈관계 기능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젊은이들의 경우 외로움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진 않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음주에서 문제가 덜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로운 성인들은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하고 힘들이는 운동을 덜 하며 식단이 더 많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지 않은 사람들만큼 잠을 자지만 수면이 덜 효율적이고 회복에 도움이 덜 되어 낮에 더 피곤함을 느낀다는 점을 근거로 외로움이 건강에 해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종합적으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을 예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하실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학생이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답변일지라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시 답안을 먼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 모두 사회적 연결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시문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제시문 가는 홀로 있는 것을 긍정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홀로 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선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강박적 추구가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홀로 있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구와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박은 사람들이 소속감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을 보이게 만들며 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혼자 시간을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산책을 즐길 수가 있으며 쇼핑할 때도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드러내며 혼자 있는 시간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각합니다. 저자는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는 첫 문단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사회적 관계의 부재, 특히 외로움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외로움이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능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장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음주의 관점에서 젊었을 때보다 중년이 되었을 때 외로움이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 드러나며 운동, 식단, 그리고 수면의 질에서도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로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하는 자발적으로 홀로 있음을 긍정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사회적 연결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상반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의 예시 답안입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1은 총 답변의 40%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를 차지하는 문제 2의 답변을 고려하여 총 답변 시간인 5분 안에서 적절한 시간을 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1은 문제 2에 비해서 비중은 적습니다. 40%로 비중은 적기 때문에 시간상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문제 2를 풀기 위해서 문제 1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2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문제 1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1을 정확하게 풀어야 문제 2에서 말리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을 살펴봤는데요. 기출문제에서 봤다시피 제시문은 한국어와 영어 혼합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답변은 한국어로 하도록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문제 1번에 대한 해설과 예시 답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